봅시다. 오늘 저번 시간에 9번까지 했고 10번부터 하면 되죠. 부터 해서 오늘 합성함수를 끝내봅시다. 합성함수를 끝내고 다음 시간에 뭐 역함수 끝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합성함수 끝내고 다음 시간에 역함수 끝내고 그 다음 시간에 유리함수, 무리함수 해서 끝내면 빠르면 목요일, 느리면 토요일까지 해서 진도가 딱 마무리가 되겠네요. 그리고 토요일은 아마 진도를 나가도 얼마 안 나갈 거예요. 뭐 뒤에 조금 남아 있을 거야. 그래서 토요일은 우리 중간고사 범위 있죠. 근데 그 중간고사 범위 중에서 도형의 방정식 부분 중에서 직선이랑 원, 평면좌표는 쉬우니까 을 복습할 수 있는 복습 프린트를 나눠 드릴게요. 토요일은 어차피 진도가 조금 나가니까 숙제도 적을 거라 그렇게 나눠 드릴 테니까 주말 동안 다시 한번 복습 쭉 해오시고, 그러고 나서는 다음 주는 특강이 없어요. 이제 다음 주는 이번 주가 마지막이니까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또 다음 주 화요일에 선생님 책이 없어요 이러지 말고, 알겠지? 그리고 서점에 갔는데 책을 안 팔아요 그러지 말고 미리미리들 가세요. 알겠죠? 스매싱 공통수학 2 수학 2 아니야, 공통수학 2야. 알겠죠?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스매싱으로 앞에서부터 다시 천천히 진도를 나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학교별로 중간고사 시즌이 다르다 보니까 운산고는 하고 한 번 더 하고 시험 대비 들어갈 것 같고, 중간고 같은 경우에는 스매싱으로 한 번 하고 그러고 바로 이제 시험 대비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그때 봐서 또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진도 상황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스매싱으로 한 3주 정도 복습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3주 정도? 한 9월 첫째 주까지 해서 중간고사 범위까지 한번 쭉 보고, 중간고사 범위가 이제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거는 일정은 조금씩 조율이 될 거고, 그거 끝나는 순간부터 바로 우리 시험 대비 교재 있죠? 그래서 나는 이제 시험 대비 교재를 벌써부터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 대비 교재에 나오면 그걸로 바로 이어서 수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다행히도 충경고 같은 경우에는 추석 전이니까 추석을 즐길 수가 있는데 운산고는 추석을 즐길 수가 없죠. 그래서 추석 숙제를 드릴 거예요. 아마 추석 때 마냥 놀 수는 없으니까 추석 숙제를 드릴 테니까 하시고, 괜찮습니다. 충영고도 어차피 학원 오는 일수는 똑같아. 뭐 시험이 끝났으니까 안 오고 이런 거 없어요. 이제 추석 때는 쉬겠지만 당연히 추석 앞뒤로는 부를 거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진도 나갈 거니까 어차피 뭐 반이 나눠져 있는데 진도가 뭔 상관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학교별로 진도를 따로 나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세요. 아무튼 봅시다. 필수제제 10번부터 두 함수 fx와 gx가 있는데 f 합성g와 g 합성 f가 같대요. 이거 우린 교환 법칙이라고 얘기했는데 함수는 합성 함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 맞죠? 합성 함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근데 성립하도록 하는 f와 g를 구해라. 할 수도 있는 거야. 알겠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시면 f 합성 gx부터 볼게요. f 합성 gx라는 걸 내가 저번 시간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 f라는 함수에다가 x 자리에 gx를 통째로 집어넣는 거와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fx가 얘잖아. ax 플러스 3 맞죠? 그럼 내가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어? 저 x 자리에 gx를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니? 그냥 통째로 집어넣는다 생각하세요. 합성함수는. 그래서 g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ax 플러스 4a 플러스 3이라는 애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gx가 결국에 f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 어떤 함수에 집어넣는 걸 뭐라고 불러? 대입한다? 그러니까 대입하는 그걸 뭐라고 불러? 너네 함수에 뭐 집어넣어? x값은 뭐라고 불러? 우리 함수에서 배웠잖아. x가 뭐야? 정의역이죠, 정의역.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합성함수를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 들어가는 함수인 gx라는 애가 f의 정의역이 되는 거예요. f의 정의역이.
알겠죠? 그렇죠? 그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뒤에 가서 합성함수의 그래프 하면서 한 번 더 합시다. 그 다음 두 번째로 G 합성 fx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G 자리에다가 G의 x 자리에다가 fx 집어넣는 거잖아. 맞죠? 그럼 G에다가 fx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fx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요. 저기 x에다가 fx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붙은 거니까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3 플러스 4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이 두 개가 어떻다? 같다. 그러면 마이너스 ax는 동일하지만 1, 4a 플러스 3이 같아야 되니까 4a 플러스 3은 1이다.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이런 식으로 직접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532번 같은 거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어. 이런 거 나오고 얘 가지고 이제 G를 추론해봐라 라는 거잖아. 그래서 직접 그려보시면 돼요. 그럼 같이 봅시다. 532번에 G1이 3일 때 쟤를 구해봐라 라고 나와 있는데 보면 우리가 방금 같은 경우에는 F와 G가 뭔지 둘 다 알았으니까 합성을 시켰던 건데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G가 뭔지 모르죠? 맞죠? G가 뭔지 모르니까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단서 사실 F 합성 G는 G 합성 F다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단서가 무엇이냐? G1은 3이다 라는 거예요. 맞죠? G1은 3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1을 한번 집어넣어 볼 거야. 그러면 좌변은 F 합성 G1이 되는데 G1은 3이었으니까 얘는 F3이 될 거고 저 왼쪽에 F3 몇이니? F3은 4죠. 그 다음 것도 해볼게요. G 합성 F1인데 F1은 몇이고 F1은 2죠? 그치? 그럼 G2가 뭐란 소리야? 4란 소리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니까 결론 뭐야? 1을 넣어봤더니 G2가 4라는 게 나왔네. 맞죠? 그럼 G2가 이제 뭔지 아네. 그럼 또 뭐해? 이번엔 여기다 뭐 집어넣어볼까? 2 집어넣어보는 거예요. 왜 G2를 구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를 넣어봤더니 나머지 하나가 나온 거잖아. 그럼 또 하나 넣어보겠죠? 그럼 G2 넣어보면 F 합성 G2가 4고 F4는 1이네요.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G 합성 F2는 F2가 3이니까 얘가 G3이다. G3은 뭐다? 1이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3 구했네. 그럼 또 뭐해? 또 3 집어넣어보는 거야 이제. 그럼 뭐가 나오겠어? 나머지 하나가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우리가 위에서 봤던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함수식을 자체를 알고 있으니까 그냥 그 자체를 합성을 한 거고 지금은 그걸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직접 계산을 넣어서 해봤던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11번 볼게요. 11번에 보시면 이건가? 11번에 두 함수 fx와 gx가 있는데 f 합성 hx가 gx가 되도록 하는 h 또 h 합성 fx가 gx가 되도록 하는 h 뭐 이렇게 hx가 뭔지를 찾아봐라 라는 문제야. 그런데 1번과 2번이 뭔가 다르니까 당연히 넣어놨겠죠. 왜 다른 거야? 1번과 2번이 다른 이유는 뭐야?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합성함수는 무슨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맞죠? 그러면 어떻게 푸느냐 잘 봐. F 합성 HX라는 게 뭔 뜻이라고? HX를 F한테 집어넣는 거죠. 맞지? 그럼 집어넣어봐. 얘는 어떻게 돼 그러면? HX 플러스 2가 되겠죠. 됐나요? HX 자체를 F에다가 집어넣는 거니까. 근데 그게 뭐와 같다? GX와 같다? 3X 플러스 1과 같다 라고 돼 있는 거지. 그치? 그럼 2 넘기면 3x 마이너스 1일 거니까 hx는 3x 마이너스 1이다. 너무 쉽죠? 그냥 집어넣으면 끝인 거야. 왜? 앞서 얘기했듯이 이 hx라는 애는 f 입장에서의 x값, 즉 정의역이에요. 그리고 정의역을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을 준 거야 너네한테. 맞죠? 그럼 우리 여태까지 이렇게 많이 풀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사실 이 문제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fx가
예를 들어서 ax 플러스 1이야. 근데 f1이 3이래. 그럼 뭐 해봐 너네? 1을 넣었을 때 3이 나온다를 줬어. 그럼 뭐해? 1 넣었을 때 3 나오는지 확인하잖아. 똑같은 거예요. 얘는 f에다가 hx를 넣으면 gx가 나와. 이 말이야. 그럼 넣어보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반대로 볼게요. 이번엔 h 합성 fx래요. 그 말은 fx를 내가 h한테 집어넣을 거야. 근데 h가 뭔데? h가 뭔데? 집어넣어야 되는데 집어넣으면 gx가 나온다. gx는 3x 플러스니까 3x 플러스 1이 나올 건데 hx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풀 거냐라는 거야. 어떻게 풀 거냐. 얘는 일단 첫 번째 방법은 보시면 fx가 x 플러스니까 h에 x 플러스 2를 집어넣으면 3x 플러스 1이 나와. 맞죠? 근데 우린 hx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뭐로? x 플러스 2를 x로 치환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잘 봐. 여기에 있는 x와 여기에 있는 x는 같은 x일까요? 다른 x일까요? 다른 x야. 쉽게 말하면 사람으로 따지면 동명이인인 거야. 똑같이 생긴 거야. 그럼 헷갈리겠지 당연히. 맞죠? 생김새가 똑같으면 헷갈리겠죠. 그래서 얘를 치환하는 건 치환하는 건데 이제는 뭐로 치환할 거냐? 원래 x로 치환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헷갈리니까 뭐로 치환하자? t로 치환하자. 그럼 뭐가 돼? 쟤를 t로 치환했으니까 h, t는 근데 너네 생각해봐. ht라는 게 뭐야? t를 집어넣은 함수 아니야? 맞죠? 근데 ht는 3x 플러스 1이라고 써. 말이 돼?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지금 x 플러스 2를 t로 치환했어. 그럼 x는 t 마이너스 2라고 볼 수 있죠? 그걸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3 곱하면 3t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이 t가 원래 뭐였다고? 원래 x였는데 잠깐 바꿔준 것 뿐이라고.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다시 x를 써주시면 이게 답이에요. hx는 3x-5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거야? h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를 집어넣어야 돼. 몇을 집어넣는지는 알아. 근데 그 함수가 뭔지 몰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치환을 통해서 구하시는 거다. 그럼 얘 한번 볼게요. 얘. 이번에는 h 합성 G 합성 F. 내가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 그랬지? 이거 우린 결합 법칙이라고 불렀죠? 그치? 그랬을 때 뭐가 된다 얘가? fx가 된다. 내가 이렇게 쓴 이유는 얘는 뭔지 알아. 근데 얘를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단 얘부터 구해볼게요. 얘는 뭐다? f를 g에다가 집어넣는 거니까 x 플러스 2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럼 뭐가 나온다? 3x 플러스 7이 나오겠죠? 그럼 얘도 위에랑 똑같이 적어볼게. h에다가 3x 플러스 7을 넣어봤더니 뭐가 되더라? fx x 플러스 2가 되더라. 됐나요? 그럼 이럴 때 hx는 어떻게 구한다? 얘를 뭐로 치환하겠다? t로 치환하겠다. 그럼 얘를 t로 치환하면 3x 플러스 7은 t인 거고, 그럼 넘기면 마이너스 7인 거고, x는 3분의 t 마이너스 7일 것이다. 그래 놓고 얘를 어떻게 하자? 여기다 집어넣자. 그럼 ht는 뭐라고 쓸 수 있다? 여기다 2를 더한 거니까 3분의 t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는데, 원래 이 t는 어디서 오는 거다? 원래 x였던 애다. 그래서 x로 바꿔주시면 hx는 3분의 x 마이너스 1이다. 또는 3분의 x 마이너스 3분의 2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그렇게 이제 추천드리진 않아요.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봐봐. 1차식이잖아. 뭔가 합성을 했죠. 그랬더니 몇 차식이 나왔어? 1차식이 나왔어요. 그럼 1차식과 몇 차식을 합성해야 1차식이 나올까? 1차식과 1차식을 합성해야 1차식이 나오는 거야. 1차와 2차 합성하면 2차가 나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hx는 1차식이겠구나를 추론할 수도 있어요. 그럼 뭐라고 설정해? ax 플러스 b라고 놓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얘를 그냥 집어넣어. 얘를 그대로 집어넣어. 그럼 어떻게 돼? 3ax 플러스 3x 플러스 7a 플러스 b고, 그게 x 플러스 2구나.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3a는 1일 거고 7a 플러스 b는 2겠구나 해서 a, b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1차와 1차를 합성했기 때문에 1차가 나오는 거예요. 1차와 2차 합성하면 2차가 나오는 거고 2차와 2차를 합성하면 4차가 나와요. 알겠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정석적인 풀이는 t로 치환해서 바꿔주시는 문제입니다. 됐나요? 됐나요? 여기서 똑같이 하고 있죠. t로 치환한 다음 마지막에 뭐해? t 대신 다시 x를 집어넣죠. 그 이유가 원래는 x라고 치환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똑같은 문자니까 t로 잠깐 치환을 해줬다라는 것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됐니? 그 다음에 필수예제 12번 봅시다. 필수예제 12번. 필수예제 12번에 fn꼴에 fn제곱꼴의 합성함수라고 나와 있는데 저게 뭔 소리냐면 fn제곱꼴이라는 게 뭐냐면 f를 n번 합성하겠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원래 제곱, 세제곱은 곱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함수에서는 그걸 합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f의 5제곱의 x라는 건 f를 총 5번 합성했다라는 소리야. 들어가. 총 5번 합성했다는 소리예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1을 집어넣을 거야. 1을 집어넣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1을 집어넣으면 뭔가 나오겠죠? 그 나온 걸 한 번 더 집어넣고 한 번 더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총 몇 번? 5번 집어넣으라는 소리예요. 알겠죠?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랬을 때 F10의 A를 구해보라 했거든? F10의 A F의 10제곱의 A야. 그렇죠? 그런데 너네한테 내가 전부터 얘기했었던 건데 설마 A를 진짜 10번 넣으라고 하겠냐는 거야. 설마 F의 10제곱의 A인데 그리고 그게 30이라고 돼 있는데 A를 설마 10번 다 넣겠느냐? 그게 아니라 넣다 보면 뭐가 생길 것이다. 규칙이 생길 것이다 라고 내가 여러 번 거듭 강조 얘기했었죠. 그러면 A를 넣어보겠다. 그럼 A를 한 번 넣으면 뭐 나와? A 한 번 넣으니까 뭐 나오니? A 플러스 1 나오겠죠? 이게 한 번 넣은 거야. 2번 넣으면 한 번 더 넣으면 A 플러스 2 나오겠죠? 한 번 또 넣으면 A 플러스 3 나오겠죠? 한 번 넣을 때마다 몇씩 커지네? 1씩 커지네? 그럼 10번 넣으면 몇씩 커질 거고 10이 커질 거고 그러면 A는 몇이겠네? 20이겠네. 끝이에요. 한 번 더 볼게요. 얘는 너무 쉬우니까. 537번 보세요. 537번에 이번엔 F라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100번과 101번을 한번 넣어보래. 1을 또 3을. 그럼 1 한 번 넣어봐. 1 한 번 넣으면 뭐 나와? 1 넣으면 5 나오네요. 5 넣으면 1 나오네요. 그럼 1 넣으면 5 나오고 5 넣으면 1 나오고. 아, 계속 돌겠네? 맞죠? 5와 뭐가 도는 거야? 5와 1이 도는 거야, 얘들아. 1과 5가 도는 게 아니야. 알겠죠? 5와 1이 도는 거야. 알겠지? 근데 100번 집어넣어. 그럼 뭐일 거야, 결과값이? 1인 거예요. 나머지가 0이니까 마지막 거. 1과 5가 돈다라고 생각하면 5가 나와, 답이. 그럼 이상해지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 3을 집어넣어. 그럼 뭐가 나와? 7이 나와. 그 다음 7을 집어넣어. 뭐가 나와? 3이 나와. 그럼 3과 7이 도는 거야? 7과 3이 도는 거야? 7과 3 넣었을 때 결과물이 도는 거야. 뭘 넣는지 시작은 궁금하지 않아. 그러니까 7과 3이 도는데 101번이니까 7이 답이겠네요. 나머지가 1이니까. 이런 식으로 얘를 이제 뭐 주기성을 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만 좀 더 봅시다. 알겠죠? 우리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설명이 길기 때문에 몇 개만 더 보면서 갈게요. 어디 있냐? 뭔 소리야? 저기 난간에 비둘기가 앉아있네? 참, 별소리 다 듣네 이제. 야! 가. 갑자기 무슨 새소리가 들리길래 봤더니 창문 앞에 비둘기가 앉아있어. 설명해야 될 게 있었는데 어딨냐? 일단 방금이랑 똑같은 게 547번인데 547번 보고 나머지도 몇 개 더 설명할게요. 547번에 집합 x는 1, 2, 3, 4, 5다.
그래서 x에서 x로의 함수가 있는데 쟤를 구해봐라. 그러면 f 2024제곱이야. 그러니까 3을 2024번 집어넣는 거야. 직접 할 사람들은 하세요. 말리지 않습니다. 알겠죠? 근데 직접 할 거면 진짜 다 써서 가져와. 알겠지? 2024번 넣은 거. 그러면 인정해줄게. 그럼 3 집어넣어봐. 뭐 나오니? 3 집어넣으면 1보다 크니까 2가 나오겠죠? 또 2 집어넣으면 못 나올 거고 1이 나올 거고 1 집어넣으면 뭐 나올 거다? 5가 나올 거다. 그 다음 5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고? 4가 나오고 4 집어넣으면 뭐가 나온다? 3이 나온다. 그러니까 뭐가 도는 거야? 2, 1, 5, 4, 3이 도는 거야. 3, 2, 1, 5, 4가 아니야. 얘는 세면 안 돼. 한 번 넣고 두 번 넣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세셔야 돼요. 알겠죠? 알겠죠? 그럼 나머지 몇? 5개씩 도니까 나머지 몇이고? 4. 그러니까 네 번째. 하나, 둘, 셋, 네 번째. 4가 답이네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된다고요. 알겠죠? 이거 세면 안 돼. 3부터 아니야. 항상 3을 넣었을 때 어떤 값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부터 한 번 넣었을 때 나온 값, 두 번 넣었을 때 나온 값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알겠죠? 3부터가 아닙니다. 절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또 분명히 누군간 틀립니다. 여기서 3부터 세가지고 제발 그게 우리 반이 아니길, 다른 반이길.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풀 게 544번인데 얘는 이제 센 애는 있는데 개념 원리에는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해 드릴 건데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앞으로 합성함수의 함수값이라고 부를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합성함수의 함수값을 직접 구해야 되는 상황이야. 예를 들어서 F 합성 F1일 몇이냐 라고 물어봤어. 그럼 뭐 하면 돼? 그냥 넣으면 되잖아, 저기다가. 맞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에서 뭘 줬냐? 합성함수의 함수값을 준 거예요. 그래놓고 뭘 물어보고 있어? 이 문제에서 합성함수의 함수값이 5다. 그랬을 때 n을 구하라, 즉 x값을 구하라 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야? 거꾸로 오는 거야, 거꾸로. 반대로 오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뭔가를 집어넣었을 때 나왔었던 거고 몇이 나왔는지를 줄 테니 거꾸로 가봐라 라는 건데 이걸 하기 이전에 뭘 알아야 되냐면 이거요. 봐봐. F 합성 fx라는 애인데 얘는 과정이 총 두 과정이야. 어떻게 하는 거야? x가 f라는 함수로 한 번 들어가. 맞죠? x가 f라는 함수로 한 번 들어가.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f라는 함수에 그게 또 들어가. 그 결과물이 나오는 거야. 맞죠? 그러면 얘를 다시 거꾸로 와서 x까지 와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부터 하나씩 풀어줘야 되는 거야. 맞죠? 거꾸로 와야 되는 거니까 다시 f 합성 fn이 5래요. 그럼 밖에 거부터 n이 f에 들어가면 뭔가 됐을 거고 그 무언가가 f에 들어가서 5가 된 거니까 우린 뭐부터? 얘부터 찾아야 돼. 맞죠? 맞죠? 그러면 뭐가 n이 되냐? 얘가 5가 되든 얘가 5가 되든 둘 중 하나가 5가 됐으니까 결과값이 5일 거 아니야? f의 결과값이. 뭔가를 집어넣었을 때. 맞죠? 그러면 얘가 n이 되려면 얘가 5가 되려면 n은 몇이야? 4야. 근데 얘는 무슨 수야? 홀수니까 안 되는 거야, 4가. 그럼 얘 두 번째 n은 몇이야? 8이 되겠죠? 아, 그러니까 얘가 8이겠네. 하나씩 푸는 거야, 하나씩. 그럼 얘가 8이야. 그럼 fn이 8인 거지, 이제는. 이젠 그럼 여기다가 뭘 쓰면 돼? 얘가 뭐다? n을 집어넣었더니 8이 되네. 이렇게 보는 거야. 또 그럼 1 넣으면 n은 7. 여기 1 넘기면 n은 14. 이렇게 되겠네. 아, 그러니까 n은 7 또는 14겠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밖에 거부터 푸시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한 문제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542번 봅시다. 542번. 542번을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봐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F 합성, G 합성 F가 합성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 내가 얘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결합법칙이 성립할 거니까. 그리고 우리는 함수는 F 합성 G만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쟤를 이렇게 바꾸는 거다. F 합성 G에 합성 HX인데 우린 그게 20이 됐으면 좋겠다. 원래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얘가 X-1이잖아. 맞죠? 그걸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합성할 수 있죠?
함수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는 20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얘는 합성함수의 함수값을 줘놓고 x를 물어보고 있잖아. 맞지? 이제 우린 얘를 어떻게 풀겠다? 겉에부터 보겠다. 그걸 이제 사실 hx를 f합성 g라는 어떤 함수에다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겉함수라 부르고 겉에 있으니까 겉함수예요. 그 얘를 속함수라고 부르는데 뒤에 가서 또 얘기하겠지만 합성함수의 주인, 그러니까 합성함수의 최종적인 함수값을 만들어내는 애는 무조건 겉함수예요. 뭔 소리야? 얘가 결국 여기 들어가서 그 결과값이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 그럼 이 20이라는 함수값은 여기서 나오는 거야? 여기서 나오는 거야? 앞에 거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20인 거야. 일단은 얘가 뭐든 간에 일단 얘가 얘인 거야. 그러니까 뭐야? x제곱 플러스 4가 20인 거예요. 겉에서부터 풀면 된다. 겉에서부터. 그럼 뭐다? 넘기면 16이고 x는 뭐가 된다? 뿔마 4가 되겠죠. 근데 그 사실 그 x가 알고 봤더니 f합성 g라는 함수에 들어왔던 그 x의 정체를 알고 봤더니 뭐인 거야? 뭐가 들어온 거야 지금? hx가 들어왔을 뿐이에요. hx가 함수에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hx가 뭐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정의역, x값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얘가 뭔지 신경 쓰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합성함수의 함수값이 나왔을 때 얘가 뭔지 신경 쓰지 말고 겉함수가 얘가 된다 해서 풀어. 그럼 x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그 x값이 알고 봤더니 뭐인 것뿐이야? hx였던 것뿐이야. 이해됐니? 그럼 hx는 x-1이니까 결론 x는 5 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합성함수의 함수값을 주고 x값을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겉함수부터 풀어내자. 그리고 우린 이거를 합성함수의 함수값이라고 보자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서 역함수 배울 때도 나옵니다. 역함수의 함수값도 나와요. 알겠죠? 그거는 뒤에 가서 한 번 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요 정도 설명하면 될 것 같네요. 지금 548번, 9번, 10번은 다 풀 겁니다. 세 개 다 너무 중요한 문제도 다 풀 건데 얘네들을 다 풀려면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일단 배워야 돼요.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래서 지금부터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볼 건데 여기서 이 합성함수 그래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여태까지 설명했던 거야. 봐봐. 지금 이제는 F합성 GX를 할 건데 어떻게 되냐? X를 G에다가 한번 집어넣고 그 G에 있는 애를 직선이 안 그려져. 다시 X를 G에다가 집어넣고 그 G에서 나온 애를 F한테 다시 한 번 더 집어넣는 과정인 거죠. 그치? 그러면 X는 뭐라고 불러? X를 뭐라고 불러? 정의역이라고 불렀죠? 그치? 그럼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그럼 그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을 우린 뭐라고 불러? 치역이라고 불러요. 또는 함수값이라고 불러요. 맞죠? 근데 그걸 다시 여기에 집어넣지. 그러면서 여기가 원래는 치역 자리였는데 무슨 자리로 다시 바뀌고? 정의역 자리로 다시 바뀌면서 일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맞나요? 그래서 그게 들어가서 뭘로 바뀌어서 치역 또는 함수값으로 나오는 거거든. 이 과정이 이제 합성함수라는 과정인 거야. 맞죠? 맞죠? 근데 이 과정에서 너네가 헷갈리는 게 무엇이냐? 일단 첫 번째로 치역이 정의역으로 바뀌는 과정이에요. 그래프를 그릴 때. 치역은 x값이야, y값이야? y값이야. 정의역은 x값이야, y값이야? x값이야. 그러니까 y에 있던 값을 x에 있는 걸로 바꿔줘야 돼. 이해됐어? 그 과정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정만 잘하면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 너무 쉬워. 알겠죠? 일단 1차로 너네가 서술형에서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럼 당연히 쉽게 푸는 법도 있겠죠? 쉽게 푸는 법도 있을 거예요. 봅시다. 일단 첫 번째로 너네가 정석적으로 이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f와 g에 대한 함수식이 뭔지 알아야 돼. 근데 지금 어디에도 fx가 뭔지 gx가 뭔지 안 나와 있죠. 그치? 그래서 fx부터 구할게요. fx는 지금
1을 기준으로 꺾여 있다. 그러니까 1보다 작을 때와 지금 다시 x가 1보다 지금 0부터죠. 0부터 1까지와 1부터 2까지로 나뉘어 있다 라는 거고, 그럼 0부터 1까지는 0,0과 1,1을 지나죠. 그러니까 뭐야? 2x예요. 2x 맞나요?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는 2로 고정되는 앤 거야. 그 다음 두 번째도 볼게요. gx는 마찬가지로 둘로 쪼개져 있나요? 안 쪼개져 있네요. gx는 그냥 쓰면 되겠네요. gx는 뭐다?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애네요. 맞니? 직선이니까 그냥. 그래 놓고 f 합성 g라는 건 뭐야? 그냥 gx를 f에다 집어넣어라 이거지? 맞죠? 그럼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요. f 합성 gx는 둘로 나뉜다. 2gx 거나 2거나 x자리에 gx 들어온 거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들어가야 돼요. 0부터 1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1부터 2까지 이렇게. 근데 우리는 그 어떤 함수도 이렇게 그냥 쓰지 않아. 얘를 뭐로 바꿔 써야 돼? 얘를 x로 바꿔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x로. 그러니까 얘는 2일 거고 gx가 얘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되는 것까진 괜찮아. 여기서부터 문제야. 이 범위를 어떻게 쓸 건지가. 잘 봐. 잘 봐. gx. 얘들아, gx라는 애는 요 함수의 x값이야, y값이야? y값이야, gx라는 애는. 맞죠? 그러니까 gx가 0과 1 사이라는 건 요 그래프에서 x값을 봐야 돼, y값을 봐야 돼? 이 그래프에서 y값을 보셔야 돼요. y값이 0과 1 사이다를 보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일 거예요. 그러니까 0과 1 사이라는 건 요거 말하는 거지. 그때의 그래프 여기 생겼죠? 맞니? 근데 얘를 뭐로 바꿔야 된다고? x의 범위로 바꿔주고 싶다고. 맞아? 그럼 다시 잘 봐. y가 1인 걸 잘랐어. 그때의 x값을 구하면 1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와 어디 사이? 0과 1 사이일 때의 무슨 값을 보고 싶다? x값을 보고 싶다. x값이 몇인데 그러면? 1에서 2죠. 등급 빠질 거고. 한 번 더. 이번엔 뭘 보고 싶다? gx가 1에서 2 사이. gx는 저 함수의 그래프에서 무슨 값? y값. 그때의 무슨 값? x값을 찾는 거야. 그러면 1과 2 사이. 여기지. 맞죠? 그럼 그때의 x값 뭐야? 그때 x값은 0에서 1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얘 그래프 그리면 합성함수 그래프가 끝나는 거야. 한 번만 더 해보자. 이거 정석 방법 중요해요. 우리가 앞으로 문제는 정석 방법대로 안 풀 거야. 앞으로는. 그치만 중요해. 왜냐면 서술형에 많이 나와요. 이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게. 알겠죠? 538번은 너무 쉽고 550번 볼게요. 550번. 그러니까 550번을 풀다 보면 느낄 거야. 아, 내가 왜 이렇게 풀지 말라고 하는구나. 이게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풀 땐 얘로 못 풀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걸 풀다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봅시다. 방금 푼 거 같은 경우에는 fx는 나눠져 있는데 gx는 하나밖에 없었지. 이번엔 둘 다 나눠져 있는 경우에요. fx 봅시다. fx 보시면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몇을 기준으로? 2분의 1을 기준으로 x가 0에서, 근데 여기다가 사실 뭐 등호 다 붙이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지금 2분의 1에서의 값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쓸게요. 등호. 괜히 헷갈리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0,0과 2분의 1, 1을 연결했네. 그럼 뭐야? 2x죠. 2x. 2x예요. 기울기가 2고 0,0을 지나니까. 두 번째, 이렇게 내려가는 애네요. 맞죠? 그럼 얘는 뭐냐?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나올 거예요. 1 넣었을 때 0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우리 지금 뭐 하래? f 합성 fx 보래.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넣는 거야? fx 집어넣어 보는 거야. 맞죠? 그럼 넣어볼게요. f 합성 fx는 2 곱하기 fx와
마이너스 2의 fx 플러스 2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fx의 범위는 0부터 2분의 1일 것이고 얘는 2분의 1부터 1까지일 것이다. 여기까진 괜찮죠? 근데 이제는 우리는 얘를 뭐로? x로 바꿔주셔야 된다고요? 그럼 이 범위부터 볼게. 이번에는 이 범위부터 볼게요. 왜냐면 fx가 뭐가 들어갈지 몰라. 알겠죠? 우리 방금 앞에서 봤던 건 gx는 하나로 고정이니까 저 gx를 그냥 얘로 바꿨어. 근데 이번에 이 fx는 이렇게 두 개야. 그러니까 얘가 들어갈지 얘가 들어갈지는 몰라요. 알겠죠? 다시 fx가 0과 2분의 1 사이라는 건 저 그래프상 x좌표, y좌표? fx는 x좌표야, y좌표야? y좌표, y값을 보는 거예요. y값이 0과 2분의 1이야.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반 딱 자를게요. 0과 2분의 1과 요 사이지. 그랬더니 그 사이에 해당하는 그래프가 몇 개야? 두 개죠. 그리고 그 두 그래프가 다르죠. 그럼 어떻게 돼? 얘를 둘로 쪼개주는 거야. 어떻게 쪼개줘? fx가 0과 2분의 1 사이인 얘는 x가 0에서 4분의 1일 때고 fx가 0과 2분의 1 사이인 얘는 x가 4분의 3부터 1일 때까지다. 그래프가 두 개 있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4분의 1이고 절반이니까 여기가 4분의 3일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얘부터 볼게. x가 0과 4분의 1 사이일 때의 이 fx는 어떤 fx야? 위에 거야, 아래 거야? x가 0과 4분의 1 사이일 때 fx는 위야, 아래야? 얘들아 다시 봐봐. 정신 차려. x가 0과 4분의 1 사이일 때 2fx잖아. 우리 함수에다가 2fx라고 이렇게 쓰냐고. 아니라니까. 요 fx를 x로 바꿔줘야 돼. 근데 fx는 얘 아니면 얘야. 그러니까 얘냐고 얘냐고. x 범위가 얘니까. 첫 번째 거죠. 맞지? 그러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 이 자리에 2x가 들어가면서 4x가 되겠죠. 근데 얘는 x가 4분의 3에서 1일 때의 fx는 뭐야? 위야 아래야? 아래죠. 얘라고요.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된다고요. 그럼 2를 곱하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되겠죠. 괜찮니? 따라왔니? 그 다음 두 번째 얘 볼게. fx가 2분의 1에서 1일 때는 요 위에 보면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그러니까 x가 뭐가 될 것이다? x가 이번에는 4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 와. 2분의 1부터 4분의 3까지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질 것이다. 그럼 또 봐봐.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이번에. 얘일 때는 위야 아래야? 4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일 때는 위야 아래야? 위에요. 위. 맞죠? 4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 지금. x값 보는 거야 얘들아. x값 보고 집어넣을게요. 2x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4x 마이너스 4x 플러스 2가 됩니다. 얘는 x가 2분의 1에서 4분의 3 사이일 땐 요 범위잖아. 요 범위에 해당하는 건 얘예요. 그럼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여기다가 집어넣어보면 4x에 몇이 되니?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 있고 그냥 좀 크게 그릴게요. 이렇게. 그럼 4분의 1까지는 뭐라고? 4x. 그럼 4분의 1 집어넣으면 뭐 나오니? 1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질 거예요. 됐니? 그럼 4분의 2분의 1까지는 얘니까 2분의 1 집어넣으면 0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질 거예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프를 그려라.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이제는 두 번째. 정석 방법이 이렇게 그리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일단 첫 번째 뭘 활용할 거냐? 우리가 그려야 되는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어차피 직선이에요. 어차피 직선이야. 나와봤자 2차 함수, 즉 포물선이 나와. 알겠죠? 근데 포물선은 거의 안 나온다 보시면 돼요. 안 나온다 보시면 되고, 일단 1차적으로는 뭐다?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문제, 그냥 전부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는 문제들은 전부 다 뭐다? 직선의 형태다.
직선 형태다 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그게 직선이면 우린 뭐만 알면 될까? 끝과 끝만 알면 돼요. 그 두 개를 연결 지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얘 봐봐, 이런 것도 다 찾아서 그릴 수 있어.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걸 알아. 이 그래프가 얘와 얘를 지난다는 걸 알아. 그러면 이 그래프가 유추가 되잖아. 맞죠? 그 두 가지 성질을 이용할 거야. 일단 첫 번째, 우리가 그려야 되는 그래프는 어차피 직선이다. 두 번째, 그럼 직선으로 이루어진 애들은 끝과 끝만 알면 그 둘 연결하면 끝이야. 맞죠? 그 두 개를 활용할 건데, 봐봐, 이 문제로 볼게요. fx가 뭐라 나와 있는데 이제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프만 남겨놓고 다 지우고. 보시면 우리는 f 합성 fx를 보고 있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그 과정이 뭐라고? f 합성 fx라는 과정은 x를 f에다가 집어넣고, 맞죠? 그 다음에 그거를 한 번 더 f한테 집어넣겠다 이거죠. 맞지? 근데 x가 어디서부터 어디니 지금? 우리가 넣어야 되는 x가 어디서부터 어디야? 0에서부터 1이야. 그치? 그럼 이제는 x를 먼저 볼게요. x는 0에서부터 1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건 f한테 얘한테 집어넣을 거야. 맞나요? 근데 f는 어디서 지금 잘려 있어? 2분의 1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죠? 그럼 당연히 우리가 여기에 집어넣을 때도 2분의 1을 기준으로 잘라서 반반 넣어야겠지. 똑같은 거야. 이번에는 0에서 2분의 1까지와 2분의 1에서 1까지를 나눠서 집어넣어 볼 거야. 우리가 봐야 되는 전체가 얘니까. 그러면 얘를 집어넣었어. 0에서 2분의 1까지를 f에 집어넣었어. 0에서 2분의 1까지를 집어넣었으면 x값이야, y값이야? 집어넣는 건 x야, y야? x야. 나오는 건 x야, y야? y야. 잘 봐야 돼. 이게 헷갈리면 안 돼. 0에서 2분의 1을 f에다 집어넣었어. 뭐가 나오는지 볼 거야? 0에서 2분의 1까지를 집어넣었어. f는 어디서부터 어디가 나오니? 0부터 1까지가 나오죠. 0에서 2분의 1까지 그래프가 얘잖아. 그때 y값을 보면 된다고, 뭐가 나오는지는. 또 이번엔 2분의 1에서 1을 집어넣었어. 그럼 뭐가 나오니? 2분의 1에서 1을 집어넣었어. 그럼 뭐가 나와? 1에서 0이 나오죠. 순서는 바꾸시면 안 돼요, 절대. 1에서 0이 나오죠. 그럼 이제 이걸 또 뭐 한다고? 한 번 더 넣겠다고. 0에서 1을 f에 집어넣을 거야. 그럼 0에서 1이 뭐로 바뀌는 거야? 집어넣는 거니까 이젠 다시 x로 바뀌는 거야. 그럼 봐봐. 이번엔 0에서 1을 집어넣어. 0에서 1을 집어넣을 거야, f에. 그럼 뭐가 나와? y값이 어떻게 되니? 0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갔다가 1로 갔다가 0으로 다시 떨어지는 그래프죠. 그 끝을 보면 된다. 어차피 직선이니까. 그 다음 마찬가지로 1에서 0을 집어넣어 볼게요. 그 y값이 어떻게 되니? 0에서 1 갔다가 0으로 다시 떨어지죠. 끝났어. 이러면 그래프 끝난 거야. 왜? 저번 시간에 합성함수 얘기하면서 비행기 경유하는 거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어? 중간 과정은 필요 없다니까? 뭘 넣었을 때 어디가 나오는지, 뭘 넣었을 때 뭐가 나오는지만 보면 돼. 그러니까 가운데 걸 지워버려. 그럼 끝났어요. 그래프 그립니다. 0에서 2분의 1 있고요. 2분의 1에서 1 있고 여기 1 있어. 0에서 2분의 1 사이일 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대? 0에서 출발해서 1 찍고 0으로 돌아온대요. 0에서 시작해서 1 찍고 0으로 돌아온대요. 또 2분의 1에서 1까지 어떻게 생겼대? 0에서 1 찍고 0으로 돌아온대요. 0에서 1 찍고 0으로 돌아온대요. 끝났어요. 이해됐어? 똑같이 생겼죠. 얘는 지금 뭐 가로 간격을 길게 늘려놨으니까 이런 거고. 이해됐니? 한 번만 더 봅시다. 549번인데 얘들아, 사실 549번은 이렇게 푸는 거 아니야. 549번은 지금 F100에 1 물어보고 있잖아. 맞죠? 그러니까 집어넣다 보면 규칙이 나오는 거야, 얘는. 알죠? 그거 문제 풀 때는 규칙 찾아서 푸시면 되는데, 얘를 가지고 합성함수의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얘를 가지고.
얘를 가지고 그려볼게요. 얘도 만약에 합성함수 f 합성 fx를 구하여라 또는 얘의 그래프를 그려봐라 라는 문제가 나왔다라고 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그 과정이 x를 f에 한번 집어넣고 그거를 한 번 더 집어넣는 과정이다. 그럼 f가 지금 0에서부터 x가 지금 0에서부터 4인데 어디서 끊겨 있어? 2에서 꺾여 있죠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x를 0에서 2까지와 2에서 4까지로 나눠서 집어넣겠다. 그럼 0에서 2까지 집어넣으면 뭐 나오니? 0에서 2까지 집어넣으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 y가 4에서 0으로 떨어지죠? 또 2에서 4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니? 2에서 4를 집어넣으면 0에서 2로 올라가죠. 그거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집어넣을 거야. 집어넣는 건 4에서 0이라는 게 x값이야 y값이야? 이제는 x값이야. 집어넣는 거니까. 그럼 4에서 0을 집어넣어. 순서 중요하다 그랬어. 4에서 0을 집어넣는 거야. 그럼 y값이 어떻게 돼? 어디서 출발해서? 2에서 출발해서 4에서 0으로 보는 거야. 2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갔다가 0으로 떨어졌다가 그 다음 다시 어디로 올라가? 4로 올라가. 이해돼? 한 번 더. 0에서 2를 집어넣어. 0에서 2를 집어넣어. 그럼 y값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4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디로 떨어져? 0으로 떨어져. 됐어? 그러고 끝나지. 그래놓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 이 중간 과정을 지워. 그래놓고 그래프 그립니다. 지금 그러니까 2를 여기다 찍을까요? 좀 찍으면 0에서 2까지 어떻게 된다고? 그래프가 2에서 출발해서 0으로 내려왔다가 4로 올라간다고요. 2에서부터 출발해서 0으로 내려갔다가 4로 올라간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2에서 4까지는 4에서 출발해서 0으로 내려간다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쟤에 대한 합성함수. 당연히 여기가 그래프를 좀 더 정확히 그릴 거면 여기가 몇인지는 찾아줘야 돼. 여기가 몇인지는 어떻게 찾아? f 합성? 저기는 몇이야? fx가 0일 때죠. 여긴 0일 때죠. 합성함수가 0일 때죠. 이거 뭐야? 앞에서 배웠던 합성함수의 함수값이라는 애죠. 이해가? 그럼 이 x값 어떻게 찾을래? 밖에 것부터 벗겨내면 돼 하나씩. 그러면 f가 언제 0이야? 저기서 f가 언제 0이야? f가 언제 0이 돼? f가 언제 0이 돼? 2일 때 0이 되죠? 그러니까 봐봐. 정신 차리고 얘들아. x를 f에 집어넣고 그걸 한 번 더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온 거라고? f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0이 나온다고? 2를 집어넣어야 0이 나온다고? 그럼 두 번째 fx인데 fx가 2인데 이게 언제 2야? fx는 x가 언제 2야? x가 언제 2야? 1일 때 2겠죠? 1 넣었을 때 여기가 4는 아닐 거 아니야 얘들아. 맞죠? 그러니까 여기가 몇일 거야? 1 이렇게 찾아주시면 그래프가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쟤는 뭔지 모르니까 우리가 내려왔다 올라가는 건 아는데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이해돼?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합성함수의 그래프라고 부릅니다. 됐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38번 그러면 538번에 지금부터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건데 여기선 지금 G합성 F를 그리라고 했잖아. 근데 G합성 F는 사실 그려보시면 너무 쉬워요. 왜냐면 얘가 꺾인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굳이 중요한 건 아니고 G합성 G를 한번 그려보세요. G합성 GX. 좀 시간 드릴 테니까 G합성 GX 한번 그려보세요.
풀어봤어? 볼까요? x를 g에 집어넣고 한 번 더 집어넣는 거죠. 근데 g는 지금 어딜 기준으로? 0을 기준으로 잘려 있으니까 x를 집어넣을 때 어떻게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 1에서 0과 0에서 1 둘로 쪼개서 보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에서 0일 때의 y 값은 어디서 어디로 가? 1에서 0으로 가고, 한 번 더 0에서 1일 때는 어디서 어디로 가? 0에서 1로 가겠죠? 맞죠? 그러면 1에서 0을 집어넣으면 1에서 0을 집어넣으면 y가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1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디로 가? 0으로 가고요. 0에서 1을 집어넣으면 y가 어디서 출발해서? 0에서 출발해서 1을 향해 가겠죠.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돼? 가운데 거 지우고 결국 뭐가 된다? 그냥 똑같은 애가 나오겠네요. 똑같은 애가 나오겠네요. 1에서 0, 0에서 1 이렇게 똑같은 애가 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2차 함수가 나올 때도 있어. 여태까지는 없었지만, 여태까지는 학교 시험엔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었지만 간혹 이제 학교 시험 말고 그 문제집이나 이럴 때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풀면 되냐면 그냥 그래프가 만약에 뭐 이렇게 있어. 얘가 만약에 뭐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는 거잖아. 2차 함수처럼. 그러면 그렇게 그리시면 돼요. 알겠죠? 뭐 그냥 끝과 끝에서 그냥 연결시키면 됩니다. 포물선으로. 알겠죠? 그런 거니까 그 정도만 봅시다. 혹시나 나오면 그냥 날 원망하세요. 안 나와요. 그 정도로 안 나와요. 알겠죠? 그래 보시면 되고, 혹시나 나오는 걸 대비해서 뭐 시험 대비 때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는 학교는 뭐 교과서나 학교 프린트나 있으면 그건 내가 따로 또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48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느냐, F합성 GX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론은 GX를 우리가 FX에다가 집어넣는데 그 상황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치역 Y 값이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너네 어떤 Y 값이 치역이 있는데 걔가 1보다 크거나 같대. 그 말이 뭔 소리야?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y가 0이면 돼, 안 돼? 안 돼. 마이너스 1이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1이면 돼. 맞지? 그러니까 뭔 소리야? 일단 기본적으로 최소값이 1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1일 때 무조건 한 번은 있어야 된다는 소리고, 그 다음 나머지는 전부 다 1 위에 존재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얘를 가지고 한번 볼 건데, 보시면 일단은 뭐 gx라고 되어 있으니까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f합성 gx는 둘로 쪼개지겠죠? f는 그냥 x-4니까 얘가 저 마이너스 x 플러스 7이 들어올 때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되겠네요. 이렇게가 있을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2x제곱이 들어오는 거니까 2x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7이니까 플러스 3. 얘는 x가 0보다 작을 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둘로 쪼개서. 그럼 그랬을 때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 x축, y축이 이렇게 있고, 얘는 0을 기준으로 잘리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럼 0보다 작을 때는 얘인데, 얘는 0일 때 3이니까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긴 그래프예요. 얘는 어떻게 생겼어? 0 넣었을 때 3이니까 여기서 이제 갖다 붙겠네, 달라붙겠네? 그 다음에 어떻게 생길 거야? 아래로 블록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겠죠? 맞지? 그 말은 뭔 소리다? 여기가 몇이다? 몇이어야 된다? 1이어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방금 얘기했죠. 최소값이 1이라고? 얘가 1인 거예요. 그 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 a 맞나요? a를 집어넣었을 때 값 1. 그리고 a는 무조건 어디 있어야 돼 지금? 양수 쪽에 있어야겠죠? 만약에 양수 쪽에 없고 이렇게 올라가면 최소값이 3이 될 거니까, 안 될 거니까 이렇게 생겨야 되는구나. 그래서 a 집어넣어서 값이 1이구나 하시면 a 값이 나오겠죠. 당연히 이제 a에 대한 2차식이니까 두 개가 나올 건데 그 중에 뭐만? a는 양수여야 된다. 그래서 양수만 보면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얘 같은 경우에는 함수식을 줬으니까 그냥 집어넣으시면 돼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풀지 말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합성함수에서 설명할 거는 다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인데, 역함수도 마찬가지로, 저번이랑 마찬가지로 그 설명만 합시다. 설명만 하고 마무리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역함수 끝내고 아마 유리함수 쪽 설명 또는 유리식 정도 설명하고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일단 봅시다. 역함수라고 되어 있네요. 역함수라는 거 함수는 함수인데 역함수야. 역이 뭐였어? 자리 바꾸는 거였죠. P면 Q에다가 역을 하면 Q면 P 자리 바꾸는 거였어. 역함수도 마찬가지예요. X, Y 자리 바꾸는 거예요. X, Y 자리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Y는 fx라는 애가 있어. 그럼 x, y 자리 바꾸면 어떻게 쓰면 돼? x는 fy다. 이렇게 쓰면 이 두 개는 뭐가 되는 거야? 이 두 개는 이 역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x, y 자리 바꿨으니까 끝이에요. 사실 역함수는 여기는 x, y 자리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잘 봐. 우리가 얘를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y는 쉽게 2x라는 애가 있어. 그럼 두 번째 y는 다시 얘를 자리를 바꾸면 x는 2y라는 애가 있겠죠. 우리 요렇게 써? 안 써? 안 쓰지. 어떻게 써? y는 2분의 1x라고 바꿔 쓰죠. 그치? y는으로 정리해서 쓰지. 이거를 얘는 y는 fx 이렇게 쓰잖아. 그럼 얘는 뭐라고 쓰냐? y는 f 역함수 x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다시 얘와 얘는 애들아 같은 말이야. 역함수의 정의가 뭐라고? x, y의 자리를 바꾼 게 역함수야. 여기서 x, y의 자리 바꿔서 이렇게 썼지. 얘도 역함수야. 근데 우리가 평소에 식을 이렇게 쓰냐고. 안 쓰잖아. 항상 뭐로 바꿔 쓰냐고. y는으로 바꿔 쓰잖아. 그럼 내가 얘를 y는으로 바꿔 쓴 요 새로운 함수 y는 이란 함수를 f 역함수 x라고 불러요. 그럼 얘는 역함수가 아니냐? 얘도 역함수라고. 표현 방식의 차이라고. 표현 방식의 차이. 얘랑 식이 다른 식이야? 같은 식이잖아. 정리했을 뿐. 이해됐니? 그럼 너는 역함수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 어떻게 돼? x, y 자리 바꾸고 정리하면 답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문제 풀 때 너네한테 역함수, f 역함수 x가 뭐냐? 라고 물어보지 않는 한 얘를 정리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사실 똑같은 식이니까. 정리하면 괜히 복잡해지잖아. 괜히 복잡해지잖아.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그냥 역함수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 이렇게 바꿔 풀 겁니다. 그럼 다시 역함수를 줄 테니 원래 함수를 구해봐라. 그럼 다시 어떻게 하면 돼? 다시 돌리면 돼. 그렇죠? 역함수란 무엇이다? x, y의 자리 바꾸는 거. 명제가 똑같아요. 명제가 똑같아요. 그러면 그랬을 때 어떻게 됐느냐? 지금처럼 y는 2x라는 애를 역함수 했을 때 x는 2y 또는 y는 2분의 1x라고 쓸 건데 우리가 명제에서 이런 거 있었어. 원래 명제가 참이면 역인 명제도 참이야? 모른다 그랬지. 그럼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자. 원래 어떤 함수가 있어. 그걸 역을 했어. 어떤 함수에 대해서 x, y의 자리를 바꿨어. 그럼 걔도 함수일까? 함수에서 x, y의 자리를 바꾼다고 해서 걔가 함수가 될까요?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원래 명제에서 그게 참이면 역인 명제도 참이다. 그게 아니었잖아. 뭔지 몰랐잖아. 마찬가지라고. 어떤 함수에서 x에서 y로 화살표를 쏴. 함수야. 근데 내가 이 둘의 자리를 바꿔. 근데 그대로 함수일까? 모른다라는 거야. 그러면 어떤 경우에 함수가 되고 어떤 경우에 함수가 아닌 게 되느냐. 잘 봐. 이렇게 한번 볼게요. x라는 애가 있고요. y라는 애가 있어. 근데 얘가 1, 2, 3에서 1, 2, 3, 4로 화살표를 쏴볼 거야. 그랬을 때 이렇게 화살표를 만약에 쐈대. 이렇게 쏜 거야. 이 상태로 얘를 역함수를 해볼 거야. 역함수를 해보겠다는 건 무엇이냐? y와 x의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y가 1, 2, 3, 4였고 x가 1, 2, 3이었어. 그럼 자리를 바꿨으니까 이제 누가 누구를 고르는 거야? y가 x를 고르는 거야. 그러면 y, 2는 누굴 고를까? 1이 2를 골랐잖아. 자리를 바꿨잖아. 그럼 이번에 뭐가 되는 거야? 2가 1을 고른다 이렇게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3이 2를 고른다. 4가 3을 고른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1은 누굴 골라 도대체? 고를 수 있어 없어? 없지. 고를 애가 없죠. 그럼 함수야 아니야? 아니라고요. 첫 번째 y가 남았네? 남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이번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럼 1, 2, 3에서 1, 2, 3으로 이제 쏠 거야. 남는 거 없이. 그런데 만약에 내가 뭐 1 없어. 이렇게 쐈다라고 쳐볼게요. 그럼 얘 바꾸면 어떻게 돼? 2, 3에서 1, 2, 3으로 화살표를 쏘는 거지. 근데 2는 어디로 쏴? 그럼? 자리 바꾼 거니까 2는 어디로 쏴? 1과 2로 이렇게 쏘겠죠. 이해가? 1이면 2다였어. 자리를 바꿨으면 2면 1이다잖아. 또 2면 2다였어. 자리를 바꿨으면 2면 2다 이렇게 쏴야 되잖아. 그럼 이게 함수냐고. 안 된다고. 그럼 이 조건. 첫 번째, y값이 남으면 안 돼요. 두 번째, 몰리면 안 됩니다. 뭐야 이게? 이 둘 합치니까 뭐야? 남는 y값이 있으면 안 돼. 두 번째, 몰리면 안 돼. 몰리면 안 된다. 뭐야? 1대1. 남는 게 없어? 1대1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의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뭐 해야 된다? 1대1 대응이어야 돼요. 그 문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해라. 이 말은 이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해라. 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이미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함수의 조건들을 봤었다고. 뭐였어? 첫 번째, 1대1이려면 함수의 그래프가 올라가다 내려가면 안 돼. 또 내려가다 올라가면 안 돼. 한 번 올라갔으면 계속 올라가야 돼. 즉 그게 증가와 감소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배웠어요. 저번 시간에. 그 다음 두 번째 뭐야? 올라가는 건 올라가는 건데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무조건 붙어 있어야 돼. 연결이 돼야 돼. 이런 식으로. 꺾이더라도. 라고 얘기했었죠? 기억나?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런 거 똑같아요.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해라. 뭘 뜻하는 거냐? 그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해라 라는 걸 뜻한다. 왜? x, y를 바꿨을 때 바꿨는데 함수가 아니면 역함수가 아닌 거잖아. 역함수도 결국 함수니까. 자리를 바꿨는데 함수가 아닌 게 돼버려. 그럼 없는 거야 그냥 역함수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가 이제 역함수에 대한 성질이고요. 그럼 몇 개만 좀 더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 역에서 배웠던 거야. 역의 역은 원래대로 돌아오죠. 그러면 역함수의 역함수는 원래 함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어떤 함수를 주고 역함수를 구해라? 역함수를 구하면 돼. 반대로 역함수를 주고 원래 함수를 구하여라? 역함수의 역함수를 다시 하면 돼. xy 자리 바꾸면 돼. 그럼 잘 봐. 이렇게 한번 너네한테 물어볼게. f2가 1이야. 그러면 f 역함수 1은 뭘까요? f 역함수 1은 뭘까요? 얘 뭘까? 이겠지. 왜? 역함수가 뭐라고? xy 자리 바꾼 거라니까? 얘가 뭐야? x야. 얘가 뭐야? 함수값이니까 y야. 그럼 자리 바꾸면 y가 여기 들어가고 x가 여기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해가 뭔 소린지? 괜찮나요? 자리 바꾸시면 돼요. 만약에 그럼 얘가 나왔어? 그럼 다시 자리 바꾸면 얘로 돌아오는 거야. 그거 우리는 앞서 우리 합성함수의 함수값 기억나? 똑같아. 얘를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 역함수의 함수값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역함수의 성질 첫 번째가 뭐다?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역함수라면 이렇게 바뀌는 거고, 다시 역함수라면 원래대로 돌아온다 라는 거야. 그러면 요거 한번 써볼게. f와 f 역함수를 합성하면 뭐가 될까? 비행기를 예시로 들어요. 우리 여태까지 합성함수 할 때 경유 얘기를 했으니까 f라는 애가 한국에서 일본을 가는 애야. 그럼 f 역함수는 뭐야?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는 애죠. 그치? 그럼 둘을 합성했어. 예를 들어 이거야. 한국에서 일본 갔다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와. 그럼 어떻게 돼? 제자리로 돌아오죠. 마찬가지로 만약에 일본에서 출발했어. 그럼 일본에서 한국을 갔다가 한국에서 일본을 가요. 그럼 제자리로 돌아오죠. 그 말이에요. 그럼 f 합성 f 역함수의 x는 뭐가 될 거야? 어딘가 막 갔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와? x로 돌아와요. x를 집어넣는데 x가 나오네? 1 넣었을 때 1 나오고 2 넣었을 때 2 나오고 3 넣었을 때 3 나오네? 그건 무슨 함수라고 불러? 항등함수라고 불러요. 쉽게 말하면 얘를 그냥 지우시면 돼요. 약분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f와 f 역함수를 합성하면. 그러면서 얘만 남습니다. 이해됐니?
이게 이제 역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들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x, y 자리 바꾸면 역함수가 만들어지고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해야 된다가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역함수의 성질에서 여기서 나오는 거, 역함수의 역함수는 당연히 원래대로 돌아올 거고, 얘 같은 이거 똑같은 말이면 똑같은 말이에요. x 넣었는데 x 나오고 y 넣었는데 y 나오죠.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얘 마지막, 얘 보시면 얘는 합성함수의 역함수인데, 합성함수의 역함수인데 쟤는 보시면 마지막으로 설명해드리면, 봐봐, 우리가 한국에서 일본 갔다가 일본에서 미국 간다고 쳐볼게. 이런 애가 있어. 얘에 대한 역함수를 할 거야. 역함수라는 건 반대로 돌리는 거야. 그럼 이제는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오는 거야? 미국에서 출발해서 한국으로 오는 걸 보겠죠. 역함수니까. 그럼 미국에서 어디를 갈 거고, 일본을 갈 거고, 일본에서 어디로 올 거야? 한국 오겠죠?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얘를 F라는 함수, 얘를 G라는 함수. 그럼 얘는 뭐부터 하니까? F부터 하니까 F가 뒤로 가지. 그럼 얘는 뭐라고 써? G 합성 FX라고 쓰겠죠? 따라왔니? 그럼 얘는 뭐라고 쓰느냐? 미국에서 일본 가는 건 G의 역함수예요. 미국에서 한국 가는 건 F의 역함수예요. 근데 뭐부터 해 지금? 얘부터 하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얘가 뒤로 가. 어떻게 돼? F 역함수 합성 G 역함수 X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얘를 역함수 했던 얘로 바뀌었지. 그럼 어떻게 됐어? 각각이 자리가 바뀌었죠. 그러면서 뭐로 바뀌었어? 역함수로 바뀌었죠. 이게 뭐랑 비슷해? 드모르간 법칙이랑 굉장히 흡사하죠. 그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우리 드모르간 법칙에서도 어떻게 했어? 여집합을 분배하겠다. 그럼 각각이 여집합이 된다. 근데 그 과정에서 연산도 반대가 돼야 된다. 합집합이면 교집합, 교집합이면 합집합. 마찬가지예요. 역함수는 자리를 바꾸는 거다. 그럼 자리를, 각각을 역함수했기 때문에 F도 역함수 되고 G도 역함수 되는 거 당연해. 근데 뭐도 바뀌어야 돼? 순서도 바뀌어야 돼. 전부 다 반대로 바꾸는 거니까. 맞나요? 세개짜리도 똑같습니다. 세개짜리도. 세개짜리도 각각을 역함수 하시고 F, G, H 순서대로 적으시면 돼요. 여기선 H, G, F였죠? 그 순서를 바꿔서 F, G, H의 순서로 적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제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여기가 끝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역함수에 대한 성질 끝이고요. 마지막으로, 자꾸 마지막이라고 해서 미안한데 시간이 남아서 그래요. 원래는 딱 끝내려고 했는데 시간이 남아서 마지막으로 설명해드리면, 우리 X와 Y의 자리를 바꾸는 게 역함수죠. 근데 우리 1단원의 도형이동에서 배웠어. X, Y의 자리를 바꾸는 게 뭐야? X, Y의 자리를 바꾸는 걸 뭐라고 불러? Y는 X 대칭이라고 불렀어요. 기억나? 기억나? 자, 다시 봐봐. Y는 X, 어떤 함수가 있어. 근데 그 함수를 Y는 X에 대해 대칭을 해. 그럼 뭐가 돼? X, Y의 자리가 바뀌어. 근데 X, Y의 자리를 바꾸는 거 우리 뭐라고 불러? 역함수라고 불러. 그러니까 Y는 fx라는 함수와 Y는 f 역함수 x라는 애의 그래프는 이 둘은 무슨 관계일 것이다? Y는 x 대칭 관계일 거예요. 뭔 소린지 이해가? 얘를, 이 그래프가 뭔진 모르겠어. 근데 이 그래프를 알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돼? 이 그래프 그려놓고 Y는 X에 대하여 대칭하시면 돼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성질 때문에 생기는 성질이 무엇이냐? 잘 봐. 그래프를 한 개 그려봅시다. 그냥 가장 보기 간단하게 직선으로 볼게요. 직선으로 요런 애가 있어. 요런 애가 있어. 그럼 내가 얘를 Y는 X에 대하여 대칭해. 그럼 어떻게 될까? 요런 식이 되겠죠. 그럼 이 교점 봐봐. 얘는 fx고요. 얘는 f 역함수 x예요. 그 둘의 교점을 찾았어. 근데 그 교점이 하필 어디 위에 있어? Y는 X 위에 있죠. 왜? 대칭이니까. 하나만 더 그려볼까? 하나 더 그려볼까? 이번엔 좀 복잡한 거 그려볼까요?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우리가 어차피 배우는 복잡한 게 나와봤자 2차 함수니까. 근데 이제 2차 함수는 1대1 대응이 아니잖아. 이렇게 생겼으면 얘 1대1 대응 아니잖아.
그래서 2차 함수가 나오면 이거 딱 절반 잘라서 이렇게만 나옵니다. 2차 함수가 나오면.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볼게요. 만약에 그래프가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생긴 애야. 이게 fx야. 그럼 f 역함수 x는 어떻게 생겼어? 얘를 대칭하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생긴 애가 되겠죠. 얘가 f 역함수 x예요. 교점이 어디 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 y는 x 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 대칭이니까. 말고. 생각해봐. 교점이라는 건 얘들아. 교점이라는 건 같은 좌표를 의미하거든? 맞지? 맞지? fx라는 애가 있고 gx라는 애가 있는데 교점이라는 건 그 둘이 같은 좌표, 하나의 좌표를 지난다는 거야. 근데 fx와 f 역함수 x는 뭘 한 거야? xy의 자리를 바꾼 거야. 맞지? 내가 만약에 어떤 fx가 2,2를 지나. 그럼 얘 몇 콤마 몇을 지나겠어? 1,2를 지나겠지. 그럼 이 둘이 교점이야? 2,1과 1,2는 다른 점이잖아. 왜? xy의 자리를 바꾸면 다른 점이 돼. 근데 뭐는? xy 좌표가 같은 점은 얘가 예를 들어서 1,1을 지나. 그럼 대칭하면 얘도 몇 콤마 몇을 지나? 1,1을 지나겠죠. 그럼 얘네 둘은 1,1을 둘 다 지나네? 그러니까 뭐네? 교점이네.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지혜가?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이제 fx와 f 역함수 x와의 교점을 찾아라 라고 문제에서 나온다고. 그럼 너네는 어떻게 풀어? fx 문제에서 주니까 f 역함수 x를 구해. 그 다음에 같다라고 놔. 그래서 x값을 구해. 그게 아니라고. 어차피 이 둘을 같다라고 놓고 교점을 구하면 그 교점은 어차피 어디 위에 있을 거야? 어차피 y는 x 위에 있을 거야. 그럼 이렇게 보면 안 돼? 무슨 지혜가? 어차피 얘의 교점 구하면 얘 위에 있을 건데 그냥 이렇게 보면 안 돼? 이게 훨씬 쉬운데? 쉽게 말하면 이거야. 봐봐. y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라는 애가 있어. 즉 x 플러스 1의 제곱이라는 애가 있어. 자, 엄밀히 따지면 얘는 이제 2차 함수니까 안 돼요. 역함수가 안 돼요. 그래서 막 범위가 있을 건데 그건 이제 뒤에서 보고. 얘를 역함수하면 x는 y 플러스 1의 제곱이겠죠? 그럼 얘를 정리하면 y 플러스 1은 루트 x가 되고요. 뿔만데 이제 그것도 다 생각할게요. 그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무리함수에서. 그럼 y는 루트 x 마이너스 1이 돼요. 이렇게. 얘가 역함수야. 그럼 얘와 얘 교점 찾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 갖다 놔. 그럼 어떻게 해? 1 반대로 넘겨서 양변 제곱하죠. 몇 차식이 만들어져? 4차식이 만들어져. 그거 할 거냐고. 그거 할 거냐고. 그게 아니라고. 뭐 하면 된다고? 끝이에요. 는 x 붙이면. y는 xy 교점이니까 y는 x 는 fx. 뭐야? 는 x. 얘 풀면 답이에요. 그 y 좌표를 어떻게 구하나요? 뭐라고? y는 x 위에 있다고 어차피 교점은. 그럼 x가 1 나왔어. 그럼 y도 1이야. 2 나왔으면 2야. 1,1, 2,2 쓰면 끝이야. 이해됐니? 뭔 소린지? 그런 식으로 어차피 fx와 f 역함수 x와의 교점은 y는 x 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미안합니다. 자꾸 뭔가 추가돼서. 근데 100문제 중에 99문제는 그래요. 근데 딱 한 문제가 아닌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 근데 그거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알겠죠? 일단 여기까지만 이해하세요. 다음 시간에 역함수 그래프 보고 나서 역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좀 더 깊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나머지를 해드릴 건데 일단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x와 f 역함수 x와의 교점은 그냥 y는 x 위에 있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외사항이 딱 하나 있어. 예외사항이 딱 하나 있는데 그 딱 하나가 나오는 확률이 이제 100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야. 여태까지 시험에는 근 3년치를 봤을 때 딱 한 번 나왔어요. 근 3년치를 봤을 때. 근데 그 딱 하나 나온 것도 진성고야. 3년 동안 딱 한 번 나왔는데.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혹시나 이제 내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왜냐면 알아둬야 돼. 왜냐면 그 모의고사나 나중에 고3 때는 이런 게 좀 나와. 수능에서는 좀 나오다 보니까 알아는 두셔야 돼요. 그래서 알아는 두시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학교에서 저렇게 하고 넘어가면 절대 안 나와. 학교 시험에.
근데 저렇게 하고 안 넘어가고 선생님이 막 뭐라고 설명을 해. 그럼 나온다는 소리야. 알겠지?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방금 내가 했던 것처럼 아 얘는 예외에 있어. 그래서 이렇게 구할 바에는 이렇게 구하는 게 나아. 라고 얘기하면 끝이야. 시험에 나올 확률 없어. 안 해도 돼 그 다음은. 근데 만약에 얘는 얘야. 근데 예외 사항도 있어. 하면서 막 그래프를 그려주셔. 또는 그 예외 사항에 대해서 막 엄청 시간 할애해서 설명을 해. 그러면 나온다는 소리예요. 내겠다는 소리예요. 웬만하면 그냥 이런 게 있어. 아닌 것도 있긴 해. 방금 내가 했던 것처럼. 아닌 것도 이런 상황이 있어. 근데 뭐 별로 없어. 이 정도 하고 넘어가면 안 나와. 안 나와. 나올 일이 없어요. 왜냐면 설명이 길거든. 그거에 대한 설명이. 무튼 그럴 수 있는 거니까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오케이.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